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수업의 진명숙입니다. 오늘은 그래픽, 이미지, 스레드를 한꺼번에 활용하는 응용 실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 뷰 클래스를 상속한 뷰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특정한 위치에 나타내도록 하는 액티비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듈이나 또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여기 이제 그래픽 스레드 이벤트라는 모듈을 만들었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되는 기본 과정으로 액티비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듈 안에 메인 액티비티 자동으로 이름이 붙여진, 그리고 이제 onCreate가 있고 그 안에 setContent view 해서 여기 레이아웃 파일이 이미 activity main.xml 이렇게 자동으로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도넛 이미지를 하나 드로우블에 복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이름은 소문자나 숫자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언더스코어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글자는 숫자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donut.jpg라는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준비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여기 r layout activity main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뷰 클래스를 상속한 나만의 뷰를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뷰를 하나 미리 만들어 본다고 하면 이 안에서 쓸 것이라서 private 클래스 그냥 편하게 my view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tends 뷰를 상속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뷰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뷰 안에는 이제 클래스 안에는 기본적으로 생성자가 있고 상속을 받은 클래스라면 꼭 있어야 될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generate해서 constructor, 그래서 기본 constructor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오버라이드 될 메소드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alt insert 기능해서 override 메소드, 여기서 여러분이 그래픽을 만들 때는, 뷰를 만들 때는 on draw on draw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벳으로 해서 보면 on draw가 있죠. 그쵸? 이걸 더블 클릭해서 on draw를 해주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뷰의 private class 뷰가 여기까지예요. 그쵸? 뷰 안에 생성자와 그 다음에 onDraw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layout, activity main 이 부분을 이제 만들어 놓은 뷰 파일을 객체를 생성해 줘야 되겠죠. 뷰 파일의 객체를. 그래서 my view하고 여기서는 this 해서 컨텍스트를 기본 컨텍스트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앞서 요구했던 나만의 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뷰를 만들었을 때 on draw에 뷰 안에 그려져야 될 내용들을 다 넣어줄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필요한 것은 캔버스와 캔버스 객체와 그 다음에 캔버스 객체는 on draw에 매개 변수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객체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페인트 소문자 페인트 뉴 페인트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우리가 뭐 사각형을 그리거나 원을 그리거나 할 때는 이 페인트에서 붓의 굵기라던가 컬러라던가 이런 것을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미지만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페인트는 이렇게 기본 형태로만 만들어 놓고, 자,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빈맵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맵 레퍼런스 이름은 빈맵으로 하고, 빈맵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빈맵 팩토리라는 클래스가 필요하죠. 그쵸? 빈맵 팩토리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빈맵 팩토리에 필요한 메소드는 decode resource, 그 다음에 decode file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요 리소스의 드로우블에 있는 이미지를 쓸 거기 때문에 decode resource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두 개가 필요하고요. get resources가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의 이름, 리소스의 drawable
자, 이미지는 도넛. 자, 도넛을 제가 다 가져다 놨어요. 그쵸? 네. 실제로, 이 파일에서 사용한 도넛과는 좀 다른 그림의 도넛을 갖다 놨고요. 자, 이렇게 이제 빅맵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쵸? 캔버스 점, 드로우에 해당하는 각종 메소드들이 뜨는데요. 우리가 할 것은 드로우 빈맵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드로우 빈맵, 여기 보면 드로우 빈맵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빈맵 파일과 매트릭스, 위치와 페인트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드로우 빈맵에 우리가 이미지는 빈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한 100백? 네. 100. 그래서, 그, 디바이스에, 그려질 캔버스 크기의 좌상단에서부터 우측으로 100, 아래로 100 픽셀 내려온 위치에 드로우블 안에 있는 도넛을 그려라 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맵으로 캔버스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실행을 해서 일단 도넛가 나오는지 첫 번째 단계가 완수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색깔의 안드로이드 도넛이에요. 그렇죠? 네. 그린 컬러라 좀 식욕이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넛 그림이 완성이 플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뷰 클래스를 상속한 뷰를 만들고 도넛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는 빈맵이라는 클래스가 필요하고 빈맵 팩토리로부터 만들어낸다. 이렇게 리소스에 있는 그림을 이용해서 자, 이게 이제 스텝 1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텝 2로 넘어가겠습니다. 크기가 200 바이 200 픽셀로 하는 도넛 이미지를 임의의 위치, 랜덤 위치에 포함하도록 뷰를 만들어 보자라고 스텝 2를 스텝 2에서 요구를 하였고요. 자, 이 200 바이 200으로 하는 도넛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의의 위치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크기가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캔버스에 드로우 빈맵을 할 때 요 X 위치와 Y 위치 앞에서는 우리가 100이라는 위치를 넣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100하고 여기서부터 100 오는 위치에 도넛이 원래 크기로 실물 크기로 그려지게 하였는데 이번에는 요 적당한 요 안에 그려지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디바이스의 가로와 세로 크기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의 크기는 우리가 디스플레이 매트릭스라는 클래스 레퍼런스를 쓰게 되고요. get resources 자, 액티비티에서 get resources 메소드와 get 이어서 get display matrix를 쓰게 되면은 이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폭은 이 매트릭스 객체에서 get with pixels 필드와 높이는 height pixels라는 필드를 쓰게 되면 width와 height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width와 height를 최대값으로 하는 위치를 필요로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바의 랜덤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 랜덤에 next integer 해서 여기 어떤 정수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값을 최대값으로 하는 정수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가 이제 d width를 최대값으로 하는 랜덤 정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d height를 또 최대값으로 하는 랜덤 정수를 만들다 보면 확률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작 위치가 요 d width가 되면 여기가 시작 위치가 여기가 되겠죠. x 좌표는 여기가 이제 가로로 쭉 x 좌표가 가다가 그러면 이 도넛이 이 안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if문을 써서 랜덤으로 만들어진 이 d width가 실제로 d width 값하고 같아지면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보정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코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런 보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이즈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빈맵에서 랜덤 위치에 요 도넛을 표현하는 것 실습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디스플레이 크기를 알아야 일단은 위치를 여기 이제 100 대신에 추가로 디스플레이의 크기에 맞춰서 임의의 위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임의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크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매트릭스를 쓰게 되고요. 네, 디스플레이 매트릭스로 만들어도 되고, 뭐 매트릭스로 만들어도 되겠고요. 그냥 간단히 매트릭스로 만들까요? 네. 매트릭스로 만들어주고, 여기 와서 왜 M이 붙었을까요? 네, 매트릭스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get resources, 그다음에 get display matrix, 디스플레이 매트릭스 하게 되면 여기 매트릭스 안에 이제 자, 여기 인티저로 자, width를 한번 네, 매트릭스 예, 매트릭스 객체에서 네, with pixels라는 필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가 아니에요. 그쵸? 예, 이렇게 이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d height는 네, 여기 매트릭스의 height pixels 네, 이렇게 height pixels를 써주게 되면 이제 그 우리 디스플레이의 가로 세로 크기를 알았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위치를 랜덤으로 요것을 최대값으로 하는 위치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맵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크기 조절을 좀 해주면은 네, 빈맵에 아까 200by 200으로 도넛을 좀 작게 만들어야 안에 여러 개의 도넛을 디스플레이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트맵의 크기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맵의 크기 조절은 그 빈맵 클래스 안에 있는 create scaled bitmap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itmap 클래스 안에 있는 create scaled bitmap. 그래서 이것은 이제 bitmap 이 처음 bitmap 객체가 첫 매개 변수로 오게 되고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빈맵 여기 있어요. 그쵸? 크기 조절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빈맵 객체를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 크기를 픽셀로 넣어주는데 200으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200 그리고 네 번째 매개 변수는 네, 이렇게 트루로 기본 값으로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 크기를 우리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빈맵을 조절해서 이렇게 크기를 줄여놨는데 이것을 다시 빈맵 객체에 대입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것에 다시 대입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빈맵 크기도 조절을 해주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빈맵은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크기는 줄어들어서 나왔겠지만 위치는 여전히 100 위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랜덤으로 위치를 한번 조절을 하도록 랜덤 객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 해주기 전에 그려주기 전에 랜덤으로 위치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랜덤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랜덤 R만 쓸까요? 네, new 랜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랜덤 객체 R을 이용해서 포인트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X와 Y 두 개의 좌표값을 가진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포인트는 포인트 포지션에서 포스라는 레퍼런스를 우리가 사용을 해줄까요? 그래서 new 포인트 그래서 이제 XY 좌표를 두 개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뭐 300, 300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실제로 포인트.x는 300, 포인트.y도 300인 그런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랜덤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 여기에서 랜덤 객체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해서 r. next int. 자, next 뭐 여러 가지 next 값을 하나 발생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정수값이라서 next int라고 하고요. 최대값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x는 d width를 최대값으로 쓰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d width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 값은 r. next int에서 d height 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포인트를 만들 텐데 페인트라고 썼네요. 자, 그래서 포인트 new 포인트 해서 여기에 r next 100 하게 되면 r에 next int 100 하게 되면 100을 최대값으로 하는 임의의 정수값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되면 width를 넘어서는 하이트를 넘어서는 값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가장 엣지 모서리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스에 점 x 포스에 필드 x가 x좌표 만들어진 그리고 여기는 포스에 y좌표. 만약에 이 포인트라는 걸 쓰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요 값을 바로 넣어줘도 되겠죠. 여기. 이게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넣어줘도 문제는 없겠죠. 그쵸? 네, 이렇게. 이렇게 넣어줘도 굳이 이 포인트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포인트 객체를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네, 상관없죠. 네, 이렇게 해서 빗맵을 그려주는데 랜덤 위치에 그려주게 했고요. 그 대신에 이 랜덤의 최대값은 디스플레이 크기를 넘지 않게끔 해줬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을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Create Scaled 빗맵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미 크기에 200x 200의 도넛이 그려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실행하였을 때는 요 위치에 이제 이게 200x 200의 도너스가 요 위치에 나왔어요. 도넛이 그쵸? 한 번 더 실행하면 또 여기 dwith를 최대값으로 하는 랜덤 값들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치가 그려져야 되겠죠. 그쵸?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애석하게도 여기에 도넛이 나와서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 모서리에 가까이 왔을 때 처리를 정확하게는 안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 도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랜덤 위치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텝 그래픽의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도 임의로 주는 그래서 디스플레이 크기를 활용하였고 임의의 위치를 위해서는 이렇게 포인트 클래스를 사용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바로 랜덤 객체를 만들어서 바로 next int 써줘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create scaled bitmap 한 것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래픽과 이미지를 좀 처리를 해봤고요. 이번에 크기까지 조절하고 그 다음에는 스레드를 이용해서 도넛의 위치가 1초에 한 번씩 바뀌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제 스레드 객체를 이용하면 되겠는데요. 자, 스텝의 요 밑에 거를 조금 이따가 보고요. 그래서 스레드는 이런 식으로 new 스레드 하고 스레드 안에 run이 있고 스레드를 만든 객체에 그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익명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바로 그냥 new thread 하고 이렇게 스타트를 해주면 되겠는데 이 스레드를 스타트 시킬 위치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 그래픽이 만약에 이 도넛이 계속 만들어질 때 바로 랜덤 위치로 움직이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생성자에다가 스레드를 실행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코드를 기억을 하고 자, 생성자 부분이 어디에 있나요? 자, 드로우는 이제 이렇게 완성을 우리가 1차적으로 해주었고요. 자, 여기 생성자 부분이 여기 보면 조금 더 올려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해볼까요? 네, 생성자 부분이 보면 클래스 myView 밑에 myView라는 생성자가 있죠, 그쵸? 네, 여기에 이제 스레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한 번만, 네, 전체가 보이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스레드를 만들 것이므로 여기에 어떻게 해준다? 자, 요 객체 스레드 만드는 거 new 스레드 하고 스타트 시켜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new 스레드를 생성한 스레드를 만들고 여기 이제 바디까지 다 여기다 넣어주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타트 스타트 해주면 되는 거고요. 뉴 스레드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여기 보면 run이 override 돼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generate override method 그래서 run 있죠, 그쵸? run 이렇게 해주면 요 run 안에 이제 해줘야 될 것을 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우리가 넣어줘야 될 것이 뭐가 있죠? 네, 1초에 한 번씩, 1초에 한 번씩 바뀌도록 하자. 근데 실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1초에 한 번씩 어떻게 해준다? onDraw 메소드를 다시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onDraw는 랜덤하게 이렇게 도넛의 위치가 바뀌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도넛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겠죠. 자, 그래서 run 안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while문을 써서 뭐 계속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하면 while true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쵸? 네. true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시스템 클럭을 써서 네, 시스템 클럭 나오죠, 그쵸? 네, 슬립 하게 되면 이 안에 1000분의 1초 단위로 여기 정수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1000 하게 되면 1초가 되겠죠, 그쵸? 2000 하게 되면 2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초간 while문 안으로 들어가서 요 스레드가 잠을 자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on throw를 부르는 메소드가 뭐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invalidate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nvalidate system clock 1000. 요게 이제 요 my view가 생성되면서 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져 런 안에서 여기 네, my view 안에서 네, 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지고 스레드의 동작을 처리할 run 메소드 안에서 while문 요것만 넣어주게 되면 예, 스레드가 계속 예, 1초 자고 invalidate, on throw를 원래 있던 걸 지우고 다시 위에 그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도넛이 계속 움직이는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 이렇게 일주일하면 스레드에 의해서 여기 생성 뷰 클래스의 생성자 안에서 my 뷰 생성자 안에서 스레드를 만들고 스타트 시켜주고 그리고 그 스레드 안에 run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시키고 그 안에서 while문을 하나 만들어서 never ending 끊임없이 1초 쉬고 다시 on throw를 그리게끔 이렇게 동작을 시켜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on throw 부분은 이제 다시 보면 on throw 안에는 이렇게 비트맵을 만들고 크기를 조절하고 랜덤 위치에다 그리기 때문에 얘가 랜덤 위치에 끊임없이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on throw 부분과 스레드 부분을 완성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텝 3에서는 도넛을 터치하면 점수가 1씩 증가하는 텍스트를 추가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드로우 부분을 드로우 부분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네,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우 부분에서는 여기 캔버스 드로우 빔맵만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캔버스에 새로운 텍스트 또 하나 여기다가 만들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텍스트는 이제 페인트를 약간 속성을 추가해 줘야 되겠는데요. 텍스트의 크기가 기본이 굉장히 작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 만들어진 페인트에 자, set 텍스트 사이즈만 하나, 네, 텍스트 사이즈는 10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의 컬러도 조금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페인트에 set 컬러. 자, 컬러는 컬러 객체에 필드 값이 뭐 레드, 그린, 블랙 이런 거를 써줘도 되겠고요. 뭐 레드로 할까요? 아니면은 코드 값을 이렇게 RGB 값을 집어넣는 메소드를 사용해 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레드, 100, 뭐 RG, 그린 100 이런 식으로 하고 블루는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레드와 그린 값만 있는 이런 컬러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텍스트로 스코어 값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스코어를 넣는 텍스트를 하나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치쯤에다 넣을까요? 네, 아이고. 자, 여기 이제 텍스트 값을 넣도록 하기 위해서 캔버스에 드로우 텍스트 드로우 텍스트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스코어 값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코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코어 변수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벤트 처리하기 전이니까 지금은 그냥 0으로 하고 이제 0 값으로 나중에 여기다 이제 실제로 스코어 변수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100 위치에다가 페인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텍스트가 드로우 되는지 한번 결과만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이제 스코어가 제로 값으로 이렇게 나타나네요. 실제로 페인트의 컬러 값은 적용이 된 것 같지가 않네요. 글자에는. 네, 여러분이 이제 텍스트에도 컬러를 적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것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넛을 터치하면 점수가 1씩 증가하는 텍스트를 추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도넛을, 하면이니까, 그래픽에 뭐가 처리가 돼야 되나요? 이벤트 핸들링,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자, 그것은 그래픽에서 우리가 주요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것은 여기 보면 onDraw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이렇게, myView라는 뷰 클래스 안에 여기 생성자가 있어요. myView 그쵸? 그리고 이제 오버라이드된 onDraw가 있는데 이벤트는 여기에 추가해서 터치 이벤트는 onTouch 이벤트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onTouch 이벤트 네, 이것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화면 관계상 여기에 생성자 여기 닫아두었고요. 그 다음에 onDraw 메소드 여기 닫아두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서트에서 오버라이드 메소드 해주고 onTouch 이벤트 네, 쭉 내려서 네, 여기 보면 onTouch 이벤트가 있죠. 네, 요렇게 onTouch 이벤트를 오버라이드 해주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생성자 그 다음에 onDraw, onTouch 이벤트 자, 이렇게 이제 필요한 메소드는 다 갖추게 됐고요. 생성자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벤트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리턴 문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리턴 이제 뭐 true 해서 밑으로 네, 밑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갖추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치 이벤트는 화면을 누르는 거, 이동하는 거, 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액션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스위치해서 우리가 이벤트에 뭐만 한번 다루어 볼까요? 누를 때만 도넛을 누르는 거니까 get 액션 해서 어떤 행동들 중에서 이벤트 행동들 중에서 우리가 케이스 뭐만 면 액션 다운이 있어요. 그쵸? 액션 다운. 그러니까 눌러질 때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눌러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야 될 행동을 넣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스위치 문이니까, 네, 브레이크 문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디폴트 케이스로 다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케이스, 디폴트. 케이스를 써줄 필요 없이, 네, 디폴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디폴트도, 브레이크 네, 이렇게 해주면은 자, 여기만 이제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죠. 여기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제 if 문 안에서 뭐를 해줄 것이냐면 자, if 내가 터치한 나의 터치가 이벤트에 get x 이벤트에 get y를 쓰면 x 포지션과 y 포지션이 나와요. 그래서 자 if 문에서 이벤트에 x 대문자 이 get x를 메소드를 쓰게 되면 내가 누른 위치에 x 위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보다는 커야 되고 도넛의 x 위치보다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 도넛이라고 한글로 쓸게요. 도넛의 시작 x 도넛의 시작 x보다는 커야 되고 그쵸? 그리고 end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죠. 그쵸? 그래서 도넛의 끝 y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자, 이벤트에 get x 한 것이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x보다는 작아야 이게 이제 x 범위에서 제가 이렇게 도넛을 눌렀을 때 터치했을 때 손가락으로 자, 요 x가 시작하는 x부터 도넛에 끝나는 x 사이에 있어야지 x축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게 하나가 만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또 만족이 되느냐면 자, y도 만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그리고 끝이 아니고 그리고 자, y도 밑에다가 써줄까요? 네. 자, 이벤트에 get y도 가로를 하나 낼 필요가 없겠죠? 네. 자, get y 한 것도 뭐보다는
자, y보다는 도넛의 시작 y보다는 네, 커야 되고 도넛의 끝 y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뭐가? 네, get y 하는 것이. 자,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손가락 누른 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를 하면 될까요? 스코어를 올려주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스코어를 올려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 변수를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일단 여러분 개념만 먼저 스코어를 플러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코어 값을 요 안에서 온터치 이벤트 내 안에서만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스코어를 우리가 뭐 여기쯤에 만들어 둘까요? 아예 그래서 인티저로 네, 스코어를 처음에 0으로 초기화 해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벤트 한 누른 것이 x보다 도너스 안에 있고 y도 도너스 안에 있으면 이제 스코어가 증가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자, 여기 잠깐 드로우를 제가 닫아놨는데 자, 드로우를 열어서 여기에 스코어의 0이 아니고 이제 무슨 값을 스코어 값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에 스코어 값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드로우에서는 다시 제가 드로우를 닫아놓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스코어 값을 넣어줬고 그리고 온터치 이벤트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네, 온터치에서 도넛을 시작하는 자, 온터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보면 되겠고요. 자, 도넛의 시작 x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제가 포스를 막아놨는데요. 이제 포스를 좀 열어 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포스를 만들고 여기 보면 r next int 이렇게 그냥 처리해봤지만 실제로 랜덤에 요 포스의 위치가 중요하죠. 도넛의 위치를 알아야지 여기 도넛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포인트 포스는 열어주겠고요. 이 포인트 포스 또한 온터치 이벤트에서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 포스 선언을 어디다가 해준다? 네,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포인트 포스도 여기에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on create 잠깐 닫고요. 자, 그래서 on draw 여기 스코어와 포스를 여기다가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를 제대로 post.x 여기도 post.y로 바꿔주고 그래서 여기 이제 포스를 다른 데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여기 rint, next int를 써주면은 더 편하겠지만, 네, 여기 이렇게 포스를, 여기 포인트 포스는 이제 밖에서 선언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 네. 잘 기억했다가 이렇게 다시 조금 수정을 해 주었습니다. 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스는 어디에다 선언을 해 주었다? 여기에. 그쵸? 네, 여기 선언해 줬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도넛의 시작 위치가 바로 뭐가 되나요? 네, 포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post.x가 도넛의 시작 위치죠. 도넛의 시작 y는 네, post.y가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post.x와 post.y는 이제 시작 위치는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은 도넛의 끝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넛의 크기를 알면 되는 거죠. 네, post.x 더하기 우리가 200픽셀로 도넛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보면 스케일드 빈맵에서 200으로 만들었으니까 도넛의 끝 y도 post.y 플러스 200 하면은 도넛 내부에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까지 자,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서 자, 터치 이벤트 이렇게 완성을 시켰고요.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드로우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줬다? 네, 여기에 포스를 다시 살려주고 포스의 선언은 여기서 해주지 않았어요. 자, 포스와 여기 스코어도 여기서 필요를 하는데 스코어의 선언은 어디서 해줬다? 네, 여기서 스코어와 포스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여기 빈맵 드로우 할 때도 포스를 사용해서 x, y 위치에 드로우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코어 텍스트를 드로우 텍스트에서 스코어가 여기에 드로우 되게끔 실제로 스코어 변수 값으로 여기에 선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벤트 외에 드로우도 자, 이 행과 이 행, 그리고 요 세 개 행을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온 드로우 수정을 해주고요. 여기에 두 개 필드 위치에 변수를 잡아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는 이렇게
포인트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서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넛을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스코어가 제가 반응이 너무 느려서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은 드로우뿐만 아니고 이벤트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네, 여기 보면 네, 생성자 안에서 동작하는 스레드까지, 스레드와 그래픽, 그 다음에 이벤트까지,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간단히 게임처럼 동작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스텝 4는 이미지의 위치를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 네, 배열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10개니까요. 그쵸? 근데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서 10개 도넛의 위치를, 임의의 위치를 저장해서 한번 도넛을 여러 개를 가지고 한번 게임을 해보자. 그럼 비교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이렇게 누른 이벤트가 전체 10개 도넛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완성되어 있는, 자, 여기 포스가 하나로 포인트가 이제, 포인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어레이 리스트로, 자, 뭐 배열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어레이, 자, 리스트로, 안에는 포인트를 넣어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포스라고 부르지 않고, 자, 리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텝 4에서 처리를 해준 부분이고요. 추가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뷰 이제 수정을 해 나가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또 공부죠. 자, 그래서 생성 마이 뷰는 뭐 온크리에이트 안에서 마이 뷰 이것이 달라질 부분은 없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이 뷰 안에서 보면 생성자와 드로우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온 터치 이벤트가 있죠. 그럼 일단 이 생성자 부분에서는 우리가 스레드를 실행시켜준 부분인데요. 스레드도 사실은 여기 도넛이 10개가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달라질 부분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생성자도 달라질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 draw 안에서는 좀 달라질 부분이 있겠죠. 그쵸? 네, 여기 보면 비트맵의 크기를 좀 도넛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도넛 그림도 달라질 게 없어요. 다양한 그림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 그림도 어레이 리스트나 뭐 어레이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주면 또 다양한 도넛이나 뭐 어떤 이미지들이 나오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위치만 이렇게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 빅맵도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위치만 리스트 안에 10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10곳에다가 드로우 빈맵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자, 여기 온 드로우에서 해줘야 될 일은 여기 위에서 이제 뭘로 만들어 놨냐면은 여기에 네,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만 여기는 레퍼런스를 만들기만 하고 실제로 생성을 하지는 않았어요. 어레이 리스트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스트에다가 자, 여기가 여기다가 하나 써줄까요? 네, 스텝 4에서 해준 일이다. 네, 스텝 4. 자, 리스트에다가 new 자,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해주면 리스트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트에다가 10번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for 자, integer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요 안에서 리스트에다가 add를 10번 해줘야 되겠죠. 그쵸? 어레이 리스트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보면 자, 드로우 빈맵은 네, 따로 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는 같이 폼은 안에서 바로 해줘도 상관은 없겠군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위치가 포스가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만들어서 따로 쓴다 그러면 임시로 이제 포인트 하나 만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준다? 리스트에 넣어줘야죠. 그쵸? 네, 리스트에 add해서 포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만든 거 그쵸? 네, 그래서 포스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요 지금 만든 포스 값으로
캔버스에 그려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10번 반복하면서 실제로 그림만 그려준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저장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위치를 이렇게 눌렀을 때 온터치 이벤트에서 위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포인트를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는 그대로 놔두면 되겠고요. 그쵸? 네, 이렇게 이제 스텝 4에서 해줘야 될 일은 요거예요. 리스트로 바꾸어준다. 그래서 포인트도 10번 만들어주고 리스트에다 추가해주고 드로우 빈맵도 10번 해준다. 요것만 달라지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터치에서는 이제 여기가 하나만 이렇게 포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개의 도넛에 대한 위치를 다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if문이 이제 리스트로 바뀌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봐도 되고요. for i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바로 자, for in 구문 알고 있죠, 그쵸? 네, for force 포인트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if문을 처리해주면 될 것이므로 중괄호를 하나 써줄까요? 그래서 여기에 if문이 하나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번 리스트의 길이만큼이니까 여기가 10번 반복이 될 것이고요. 자, if 여기가 이제 포스 이거 그대로 사용하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 포스로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포인트 값을 포스로 받아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고친 부분이 온터치 이벤트에서도 리스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 10번 리스트의 길이만큼 반복해서 이벤트가 안에서 발생했는지 각각의 도넛 앱에서 체크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on draw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줄 때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포인트도 10번 랜덤으로 발생시켜서 리스트에 저장해주고 그 포인트만큼 위치에 각각의 드로우 빈맵을 해주는 것이 이렇게 10번 반복하게 해준 것이죠. 네. 그리고 포인트를 하나만 만들지 않고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가 나타나니까 좀 정신이 없죠. 네, 이렇게 이제 클릭할 때마다 스코어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본적인 거, 이벤트, 그리고 그래픽에서 드로우의 역할, 그리고 이제 여기 생성자 안에서 사용한 스레드 안에 특히 invalidate와 system clock sleep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게임이라고 부를 수는 좀 약하지만 이런 기능을 한번 완성하여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넛을 하나 그리는 거에서 출발해서 10개의 도넛을 가지고 이벤트 처리해서 결과를 보는 것까지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해 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기말고사 주간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수업은 시험을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월화 1시간씩의 수업은 일반, 2반 시험에 대한 정리와 간단히 추가 정리할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